그 다음에 5. 임도 설계. 먼저 임도 설계 순서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별표. 먼저 예비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비조사. 이 예비조사라고 하는 것은 임도를 건설할 곳에 어떤 누가 주인이고, 그 다음 면적은 얼마나 되고, 나무는 뭐가 분포되어 있고, 토지는 뭘까, 기본적인 거 조사하는 거. 답사는 이제 현장 답사하는 거죠. 그래서 임도 예정 노선을 가지고 가가지고 답사해보고, 예측도를 작성하고, 이제 실제 측량하는 거죠. 보통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뒤에까지도 나오니까 뒤에까지 다 해주십시오.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한 다음에 설계도를 작성해야 돼. 설계도. 그 다음에 공사량을 산출해서 설계서. 요거를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먼저 도면을 작성합니다. 도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설계서. 이제 설계서를 작성한다. 순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답사, 예측, 실측, 설계도 작성, 공사량 산출, 설계서 작성. 앞글자만 따면 예답, 예실. 네.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뭐냐, 그것만 이제 아시면 돼요. 예비조사는 뭐냐면 이제 임도 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서 이용한 도면과 지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형, 임황, 임산물의 종류, 수량, 임산물의 시장 가격, 임산물의 생산비, 운반 방법, 운임, 노무 관계, 토지 및 산림 소유 관계, 경제 효과. 여기다 좀 밑줄을 쳐주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예비 조사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도의 주요 통과지. 임도의 주요 통과지, 교량, 석축, 옹벽, 구조물을 적은 곳, 건조하고 양지 바른 곳, 암석지, 연악 지반, 붕괴 지역은 피하고, 너무 많은 흙깎이와 흙쌓기, 높고 긴 교량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가급적 우회한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주요 통과지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이거 외웠잖아요. 요걸로 그냥 외우세요. 유리한 점, 통과지나 비슷하니까. 아까 안부, 여울모, 급경사지 내 완경사지, 공사용 자재 매장지 있죠. 요걸로 외우십시오. 이게 어차피 통과지니까 주요. 불리한 점은 아까 늪과 같은 습지, 붕괴지, 산사태저 같은 집안이 불안정한 산지 사면, 암석지, 홍수, 범람지역 소유 경계. 요걸로 아까 외우려고 했으니까 이걸로 외우시고, 이거는 불리한 점, 유리한 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사는 이제 지형도에서 검토한 노선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답사하여 예정선을 확정한다. 이 답사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예정선 확정. 여기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직접 답사해서 예정선 확정. 네. 이게 키워드예요. 직접 답사해서 예정선 확정. 밑줄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예측은 뭐냐면 답사에 확정한 예정선을 경사 측정기, 방위 측정기, 거리 측정자를 실측하여 예측도 작성이다. 밑줄을 쳐. 예측도 작성. 이게 예측입니다. 실측은 이제 정밀 측량. 밑줄을 쳐주십시오. 정밀 측량. 각각의 예비조사, 기본조사고, 그 다음에 답사는 뭐라고요? 네. 답사하여 예정선 확정. 예측은 예측도 작성. 실측은 정밀 측량. 예, 네 가지 개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측은 크게 네 가지 합니다. 평면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구조물 측량.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도면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네 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이제 도면이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네 가지 말고 다른 거 넣으면 그게 틀리겠어요. 그 다음에 영선과 중심선 측량. 먼저 영선 측량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측량이나 중심선 측량은 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말로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알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한 것만 이해하시고 좀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요거보다는 중심선 측량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좀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선 측량은 뭐냐면 이걸로 설명할까요? 그림으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산이 있으면 먼저 임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측량을 해야 되겠죠. 측량, 임도가 갈 곳. 그래서 이 측량자가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작한 점이 이제 BM점이래요. BM점. 그래서 쭉 이렇게 임도 노선의 갈 곳을 측량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다? 종다물매가 4에서 8% 정도 해가지고 현지에서 측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쭉 20m 간격으로 이렇게 말투를 바꿔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직접 측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축곡을 이렇게 쭉 보고 있고 뒤에서 이렇게 폴대 옮겨가면서 너무 물매가 높으면 내려가라고 낮으면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20m 간격으로 현지에서 쭉 이렇게 측량하는 게 이게 뭐냐면 중심선 측량. 말뚝을 박아요. 20m 간격으로. 그래서 중심선 측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선, 그러니까 이 중심선이 임도 한 가운데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운데 이렇게 유연업이 각각 몇 미터였어요? 임도는 3m잖아요. 3m 되고 여기 이제 절토사면, 성토사면 되겠죠. 이렇게 측량해서 하는 게 중심선 측량. 경우로서 평탄지나 완경사제 많이 이용하고 측점 간격은 몇 미터? 요 20m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20m 간격으로 말뚝을 박고 지형상 종 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 각종 보조물을 설치한다. 문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00m가 있어요. 200m. 그럼 말뚝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몇 개 나오겠어요? 200m는 20m로 하니까 몇 개요? 10개인데 이제 그 11개. 여기 시작점에다가 말뚝 박았잖아요. 시작하니까 11개. 그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폭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측점별로 연결한 노선의 종축을 중심선이라 한다. 중심선 측량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중심선 측량은 이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 있죠. 여기다가 좀 밑줄을. 이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 높이 있죠. 실제 집안의 높이를 측량한다. 이게 뭐냐면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한다 이거죠. 중심선 측량. 그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중심선 측량. 그 다음에 이제 영선 측량. 영선 측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선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그림에다가 좀 별표를 좀 쳐주시고 요거 이제 2차에서 좀 그려라고 하는데 제 1차에서는 그릴 필요 없고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보시면 산이 이렇게 깎잖아요. 요건 깎고 그러면 절토사면과 성토사면이 만나는 점이 있죠. 요 점. 요 점을 0점이라고 해요. 0점. 요거를 이제 쭉 연결하면 이게 뭐겠어요? 영선이 되겠죠. 영선. 그 다음에 이걸 수평으로 쭉 연장하면 이게 뭐예요? 영면이 돼요. 영면. 영면. 반대로 좀 그림을 이렇게 되면 어떤 수도 있냐면 예를 들면 산에서 지형상 이렇게 힘들어서 깎아야 될 때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깎아야 될 때. 그러죠. 그러면 요 지점 또 어쩔 때는 임도가 이렇게 있다 하면 지형 조건당 쌓아야 될 곳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지점. 그러니까 이제 영선의 개념이 뭐냐면 절토, 성토 작업을 했을 때는
이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에 만나는 선, 요 선이 영선이 되고, 이 절토 작업만 할 때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죠. 임도의 시공면과 산지의 경사면이 만나는 점, 요 점이 돼요. 예를 들면 요 시공면 여기죠. 시공면하고 경사면이 만나는 점, 요 점이 이제 영선이 되겠죠. 이게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시공하는 점하고 요 산지 경사면이 만나는 점, 여기 보면 시공하는 면하고 산지 경사면이 만나는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네. 요 점이 이제 영선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선의 개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보시면 이 임도 시공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점, 또는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이 만나는 점, 그게 이제 영선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영선이 되고, 그럼 영선 측량을 뭐냐 하면 이 영선을 기준으로 이제 측량하는 게 영선 측량인데, 여기 있죠. 중심선 측량과 영선 측량의 차이점. 중심선 2분의 1 노폭의 2분의 1 되는 중심점을 연결한 노선의 종축이 중심선이고, 영선은 보시면 산지 노면의 시공면과 경사면이 만나는 지점, 아까 절토나 성토 작업할 때, 또는 절토 작업과 성토 작업이 만나는 선, 이게 영선이 되겠죠. 중심선 측량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고, 영선 측량은 0점을 기준으로 영선을 따라 측량한다. 중심선 측량은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하고, 종단면도 상에서 계획선 따라 계획고를 산출한 후 종단 횡단의 형상이 결정되지만, 영선 측량은 시공 기면에 시공선을 따라 측량하므로 굴곡부를 제외하고는 계획고 상태, 계획고 상태에다 위치를 좀 주십시오. 계획고 상태로 측량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심선 측량은 어떤 상태? 집안고 상태, 현재 높이 따라 측량하지만, 영선 측량은 계획고, 이게 계획고라는 곳은 현재 높이가 아니라 해당 임도의 계획 높이에 따라서 측량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종단면도가 나온 게 뒤에 있구나. 네, 여기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임도 종단면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안 하신 분은 그냥 몰라도 돼요. 요게 지금 이제 현재 높이에요. 이렇게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획고.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은 이제 깎고, 요 부분은 성토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계획고 상태에서 이렇게 측량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깎은 거하고 성토할 거고 토량의 물량을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영선 측량은 계획고 상태로 하고, 중심선 측량은 요 집안고 상태에서 측량해서 한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측량하고 영선 측량에 따른 그 평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에 따른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중심선 측량은 항상 어떻게 돼요? 길 가운데로 이렇게 가겠죠. 아까 가운데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영선 측량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왜 지그재그로 표시가 되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횡단면도인데, 중심선 측량은 항상 길 가운데인데, 영선 측량은 쭉 가다가, 여기는 지금 성토만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절토만 했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성토만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임도 시공면하고 경사면이 만나는 점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절토만 했으니까 요 지점.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표시가 되는.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측량은 이렇게 현재 높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영선 측량은 어떻게 돼요? 계획고 상태로 하니까 이게 이제 영선이라는 거. 이제 횡단면도도 중심선은 한 가운데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영선 측량, 요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평면 측량. 노선의 시점을 기준으로 20m마다 측정 말뚝을 박은 후 측정 번호를 기입한다. 측정 말뚝 한 개의 중심점에 측각 기구를 설치하여 시점을 시준한 후 교점 1을 반복 시준하여 교각을 구한다. 변화가 심한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 곡선부 주요 점 등의 보조 말뚝을 설치하여 측량 번호를 설정한다. 이게 아까 넘버 1, 넘버 2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커브길이 심하거나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넘버 1 플러스 20 이렇게 돼. 아니 10 써요. 그러면 넘버 1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설치한다 이거죠. 보조 말뚝을. 평면 측량 시 교각에 대한 곡선의 곡선 시점, 곡선 중점, 곡선 종점 등의 곡선 말뚝은 현지에서 설정한다. 평면 측량. 여기서 이제 평면 측량에서 중요한 것은 이 교각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건 쉬워요. 이 교각은 뭐냐면 방위각 있죠. 방위각에서 자기 방위각에서 바로 앞 방위각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각은 앞 방위각 있죠. 넘버 0 167에서 112를 빼면 몇가 돼요? 55. 또 넘버 2의 교각은 바로 앞 방위각 112에서 84를 빼면 28.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지금 IP1이죠. IP1의 방위각은 몇 도예요? IP1이 방위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북 있죠. 진북을 기준으로 요 각도가 얼마냐 이거죠. 이렇게 여기 몇 도냐면 112도예요. 그럼 교각은 뭐냐면 넘버 1 방위각 있죠. 넘버 1 방위각이 몇 도예요 이게? 167도. 그러니까 이 167도 쭉 연결하는데 여기에서 여기를 뺀 요 각이보다 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각.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IP2는 방위각이 이게 84도예요. 84도. 그러면 요 각 112에서 84도를 뺀 각, 요 각이 교각인데 이게 28도겠죠. 28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예요. IP4죠. IP3구나. IP3는 이 각도기 몇이에요? 120도죠. 120도. 그러면 항상 요 84에서 120을 빼면 돼요.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36이 나오긴 한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바로 앞에 있는 방위각에서 본인의 방위각을 뺀 게 뭐다? 교각. 요각이 되겠죠. 여기 교각. 교각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84는 이제 측량한 거죠. 이거는 진북을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을, 그러니까 요건 항상 주어져요. 방위각은 항상 주어지고 교각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각. 제가 84가 아니고 12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교각을 어떻게 구하냐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종단 측량. 이 종단 측량은 뭐냐면 높이를 이제 측량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점. 그러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가는데 각각의 그 높이를 이제 측량하는 게 종단 측량이에요. 이 종단 측량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2차에서도 잘 나오고 1차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 그림을 좀 넣어놨어요. 요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단 측량은 뭐냐면 각각의 그 높이를 측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어요. 요걸로 이제 가면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폴더예요. 폴대. 아까 이제 기준점이 BM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기계를 놓고 앞에를 봐요. 이렇게 앞에. 그럼 요게 뭐라고요?
포사이트 전시. 뒤에는 뭐예요? 후시. 전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입니다. 전시. 후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요 지방까지 높이. 후시. 기계고는 뭐냐면 여기 기계 있죠? 요 BM점에서부터 여기 기계까지 높이. 이게 기계고예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일럭스먼트 헤이트. 헤이트가 높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계고 있죠? 기계고는 뭐하고 뭘 더하면 기계고가 돼요? 요 후시의 지방고 그라운드 높이 GH. 후시의 지방고에다가 후시를 더하면 뭐가 돼요? 기계고가 되잖아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계고. IA 공식으로 하면 IH 기계고의 높이는 후시에다가 후시의 요 지방고를 더하면 뭐가 돼요? 기계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시 있죠? 이 전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기계의 높이하고 요 집안의 높이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계의 높이 알려주고 기계의 높이가 예를 들면 30이고 요 지방고의 높이가 10으로 알려줘요. 10. 그러면 FS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20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고는 30에서 뭘 빼면 돼요? 20 빼면 되잖아요. 네. 아셨죠? 그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해되신가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은 또 물어보십시오. 자주 나오니까 시험에. 그래서 종단 측량. 종단 측량은 계획 노선의 중심 말뚝 및 보조 말뚝에 따른 고저치를 측량하여 중심선의 고저 기복의 상황을 밝히는 작업이다. 임도 및 산악 지역을 측량할 때 지형의 변화가 심하고 장애물이 있어 중간점이 많아질 경우에는 곡선 말뚝도 중간 말뚝을 측정하는 기고식 기입법이 많이 사용한다. 기고식 기입법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요걸로 항상 해요. 기고식 기입법. 이 기고식 기입법이 뭐냐면 요게 이제 기고식 야장인데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로. 예를 들면 요게 지금 답이 없어요. 원래 요거 주어지고 기계고가 32.3이고 후시가 2.3일 때 요 지방고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넣으면 아까 요 기계고가 뭐라고요? 기계의 높이가 32.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요? 여기 후시가 2.3인가요? 네, 2.3. 그럼 이때 이 높이가 얼마냐 이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30이잖아요. 30. 네, 32.3 이거 빼면 되잖아요. 요 그림상으로 지금 이게 좀 잘못 표현되긴 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35.45에서 4.5를 빼고 요거를 이제 가로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요거는 뭐냐면 지금 기계고 있죠. 35.45 이게 뭐냐면 35.45가 되고 그 다음에 전시가 2.3 전시가 뭐예요? 전시가 2.3일 때 지방고 높이가 얼마 이거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35.45에서 2.3을 빼면 되겠죠. 35.45에서 2.3을 빼면 33.1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 각각의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요거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항상 많더라고요.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중심선 측량이 완료되면 함척 레벨, 경사 측정기, 핸드 레벨 등을 이용하여 종단 측량을 실시하며 기준 지방고는 가장 가까운 삼각점이나 보조 삼각점으로부터 측정하여 한다. 요 축척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횡은 1대 1000이고 종은 1대 200. 요 낮을수록 확대된 겁니다. 낮을수록. 횡이 1대 1000, 종이 1대 200으로 작성한다. 네, 밑줄을 별표를 쳐주시고, 이거는 별표. 이거다 이거죠. 네. 이거 이제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횡단 측량. 이 횡단 측량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심점이잖아. 아까 20m만 말뚝 박았는데, 요거를 깎아야 되고,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깎고,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 이게 측량하는 게 횡단 측량이에요. 그래서 이 횡단 측량은 중심 말뚝마다 중심선과 직각 방향으로 지형의 고저 기복 상태를 측량한다. 먼저 이렇게 중심선 말뚝마다 여기 1.5, 여기 1.5 노폭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이제 측량하는 게 횡단 측량이 되겠습니다. 종단 측량이 완료되면 경사 측정기나 핸드레벨을 이용하여 각 측점마다 중심선의 직각 방향이 되도록 중심선 좌우의 지형에 대한 변화 상태 등 현지 지형을 충분히 측정하여 설계도 작성과 공사 수량 산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노폭, 중심선, 종단 면도의 집안고, 계획고 및 도성에 따른 안식각에 따라 각 측점별로 횡단 면도를 작성한다. 네. 곡선 설정 방법. 이제 여기 이제 교각법이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이게 중요하고, 오늘 좀 시간이 애매하니까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곡선 설정법은. 혹시 그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네.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일주일 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각법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오늘하고 내일 해서 진도는 다 나가고 다음 주에는 좀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곡선 설정 방법. 곡선 설정 방법은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교각법, 평각법, 진출법. 여기에 좀 많이 나오죠. 네. 별표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이제 좀 아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2차에서도 막 적으라고 곡선 설정 세 가지, 교각법, 평각법, 진출법. 그래서 이거를 앞글자만 따면 교편, 진출, 교편, 진출. 선생님. 네. 그래서 교각법. 이제 시험에서는 요게 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일단 곡선 설정 방법 세 가지 뭐 필기에서는 중에 아닌 것은 그래서 하나가 이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교각법으로 해서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먼저 교각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곡선 말뚝을 현장에 설정할 때 사용한다. 임도와 같이 비교적 반지름이 작은 곡선을 설정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 있죠, 단축 용어.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곡선 시점이 BC다. 요 밑줄을 쳐주시고, 중점이 MC, 그 다음에 곡선 종점이 EC. 이건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BC가 커브가 있는 커브, 비기닝, 커브가 시작한다. 이거 비기닝이 시작하단 말이거든요. 이거는 미들, 곡선의 가운데, 엔드 커브, 엔드 오브 커브, 끝점. 지금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선의 방위각에서 하나 앞 측선의 방위각. 이것도 밑으로 좀 쳐주세요. 그때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방위각에서 본인의 방위각을 뺀 게 교각이었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한 말입니다. 요 그림을 이제 보셨고, 아까 요게 뭐라고요? 곡선 시점. 이거는 곡선 중점, 곡선 끝점. 그 다음에 IP, 이게 교각점. TL, 접선 길이. ES, 외선 길이. R, 반지름. 요거를 물어봐요, 요거. 각각의. 이 교각점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지금 커브가 이렇게 틀잖아요. 임도에서. 그러면 이 곡선 시점하고 쭉 연결하고, 곡선 끝나는 점 이렇게 커브가 쭉 연결해서 만나는 점 있죠? 요게 교각점입니다. 교각점. 요게 내각이고요. 내각. 교각은 뭐냐면 이걸 교각이라고 해요. 교각. 그러니까 교각은 180도에서 내각을 빼면 이 교각이 나오겠죠. 교각. 이게 교각입니다. 여기 있죠. BC 곡선 시점, 접선 길이. 이게 접선 길이에요. TL. 그 다음에 IP 교각점, ES 외선 길이, 곡선 중점, 곡선 종점. 그래서 요 세타는 교각입니다. 내각은 180도에서 교각을 빼면 내각이 나오겠죠. 접선 길이 TL은 R 탄젠트 2분의 세타. 이것도 좀 별표를 쳐주세요. 요 세 개 좀 별표를 좀 쳐주세요. 2차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 세 개가 1차에서도 좀 나오긴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접선 길이는 R 탄젠트 2분의 세타.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문제에서 뭐 접선 길이가 반지름이 20m고 교각이 30도다. 그럼 그대로 20 곱하기 탄젠트 2분의 세타니까 15. 공학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공학계산기로 탄젠트라고 있어요. 탄젠트. 그래서 20 곱하기 탄젠트 15 하면 쭉 나옵니다. 답이. 그 다음에 이 외선 길이는 R 세컨트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요 세컨트 세타는 공학계산기가 없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 있죠. 코사인 세타를 반대로 한 게 세컨트 세타 분의 1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세컨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분의 1이죠. 코사인 2분의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코사인 세타가 세컨트 세타 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없으니까 요걸로 바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곡선 길이. 곡선 길이는 이거죠. 곡선 길이. 곡선 길이는 뭐예요? 360분의 2파이 R 세타. 요 세타가 뭐라고요? 교각. 근데 이제 이 앞에 식어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식어 구하는 공식도 360분의 2파이 R 세타 똑같아요. 근데 식어 구하는 거에서는 요 세타가 내각입니다. 내각. 요것만 조금 헷갈리지 않으면 좋을 거예요. 교각법에서 곡선 길이의 세타는 교각이고, 식어에서는 내각.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면 반지름이 30m고 내각이 60도일 때 곡선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60분의 2 파이는 3.14입니다. 곱하기 30 곱하기 60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각이니까. 교각은 뭐예요? 아까 180배에서 60을 뺀 게 교각이었죠. 여기
내각이 지금 60도라 이거거든요. 그럼 180에서 60을 뺀 120도. 120을 하셔야 된다 이거고, 곡선 길이는 시거를 구한다 하면 요거에다가 60을 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요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외우려면 그 시간인데 아무튼 잘 나오니까 꼭 외워주세요. 이거는 접선 길이, 외선, 곡선 길이. 그 다음에 평각법. 평각법은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간단히 보시면 여기 있죠. 곡선 시점에서 각도하고 일정거리 점, 각도하고 일정거리 점을 선적해서 그 점을 연결한 게 평각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되시고, 진출법도 요 현의 길이 XY 현의 길이를 임의의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연결한 게 진출법이다. 이 정도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의 작성. 임도의 설계 도면은 4가지입니다. 4가지. 4가지도 밑줄을 좀 쳐주세요. 아까 측량할 때 평면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구조물 측량이 있거든요. 4가지. 그러니까 도면도 4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설계 도면이 아닌 것은 해서 이 4가지 말고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축척은 항상 외우셔야 돼요. 축척은 시험에 잘 나오고 2차에서도 잘 나오니까 축척은 항상 외우십시오. 먼저 평면도는 몇이에요? 1대 1200. 여기다가 별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냐면, 이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평면도에서는 임시기표, 교각점, 측점 번호, 사유토지, 지번별 경계, 구조물, 지형, 지물, 여기다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곡선 재원 밑줄을 좀 쳐주세요. 임시기표. 이 임시기표란 건 뭐냐면, 임시로 그 표시해 놓은 점, 그 다음에 교각점, 아까 교각점 했죠? 교각점. 그 다음에 측점 번호, 넘버 0부터, 지금 이게 평면도거든요? 평면도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m마다 말뚝을 박아 놓잖아요. 그래, 측점 번호. 그 다음에 뭐, 경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적도 있으니까 경계. 그 다음에 구조물,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을 표시해주고, 지형 지물. 지형 지물이란 것은 어떤 그 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물체나 물건, 지형 지물. 또는 곡선 재원. 곡선 재원이라는 것은 아까 곡선 시점이나 종점, 중간점 있죠? 그거를 이제 재원이라고 해요. 곡선에 들어간 여러 가지 재원. 그 내용들. 여기도 보면 여기 있죠? 곡선 시점. 여기 뭐였어요? 교각점, IP, 곡선 종점, 요게 들어가잖아요. 곡선 재원들이. 이게 지금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들어간 내용들, 요 부분들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임시, 기표, 교각점, 측점번호, 경계, 지형지물, 구조물, 곡선 재원 등을 기입한다. 축척은 1대 1200이고요. 그 다음에 종단면도. 종단면도도 축척. 그다음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횡은 1대 1000, 종은 1대 200. 요 축척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크다 이겁니다. 종단면도. 이 종단면도는, 지금 이게 종단면도인데, 이게 이제 종단면도가 뭘 나타내냐면, 여기에서 아까 20m마다 말뚝을 박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이렇게 20m마다 말뚝을 박는데 각각의 높이를 표현한 게 종단면도예요. 말뚝의 높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네,
여기 각각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산이. 요게 이제 종단 변도인데 보면 횡 있죠. 횡은 이제 수평 거리예요. 수평 거리는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여기서는 일대천으로 좀 넓게 보고, 요 높낮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종입니다. 종. 요게 1대 200이다 이거예요. 1대 200. 그리고 시공계획권은 절토량과 성토량이 균형을 이루게 하되 피해 방지, 경관 유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현재 임도의 어쩌면 종단면도예요. 그러면 요 선을 따라 이렇게 임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고, 우리 종단면도는 한 4에서 8% 정도로 유지를 해줘요. 쭉 유지를 해줘가지고 요 분부는 이제 깎아야 되겠죠. 깎아가지고 여기다 좀 메워야 되거든요. 전부 다 이런 데다. 여기도 깎아서 여기는 절토, 여기는 성토. 그러니까 이 절토하고 성토 양이 비슷해야 된다 이겁니다. 남으면 이게 처치 곤란이고 부족하면 또 사와야 되니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단면도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집안고의 집안의 높이, 그 다음에 요 정도는 뭐예요? 지금 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절토 높이, 절토고, 요거는 성토야. 그러니까 성토 높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 성토 높이, 절토 높이, 계획 높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죠. 여기 계획 높이, 집안 높이, 누가 거리. 그러니까 종단면도에서는 요걸 알 수 있다 이거죠. 보시면 곡선, 선측점, 구간거리, 누가거리, 집안의 높이, 계획 높이, 절토 높이, 성토 높이, 기울기. 요다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요 교재 있죠? 네. 예,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횡단면도. 이 횡단면도는 이거죠. 아까 각각의 말뚝 있죠. 말뚝에 이제 횡단으로 여기는 쌓아야 되고 여기는 깎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양옆으로 측량이 횡단 측량인데 그걸 이제 도면으로 나타내는 게 횡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 횡단면도에서는 먼저 중요한 게 축척. 몇이에요? 1대 100. 100을 별표를 해주시고, 이 횡단면도도 마찬가지로 종단면도하고 똑같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거는 이제 성토 해야겠죠. 성토 높이. 깎아야 될 때는 절토 높이. 이걸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횡단면에서 특이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단면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횡단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성토 단면적이겠죠. 여기는 뭐겠어요? 절토 단면적. 이걸 알 수 있어요. 네. 단면적. 축구 탑하기 단면적이라는 것은 요 축구, 여기 축구잖아요. 요 축구를 단면적을 알 수가 있고, 또는 요 사면 보호 공의 물량, 각 측점의 단면마다의 집안고, 계획고, 절토 단면적, 성토 단면적 등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횡단면도에서는 요 단면적을 알 수가 있다. 그 부분에 밑줄을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임도의 실시설계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해 전년도에 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때 사업 시행연대 할 수 있다. 최대 홍수위보다 2배 높은 곳에 설치한다. 계를 횡단하는 구간은 세월거나 교량, 배수관 유출구는 콘크리트수로, 찰싹기수로, 낙차공 등의 보호 공작물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설계한다. 요거에다가만 좀 밑줄을 칩시다. 최대 홍수위보다 2배 높은 곳. 계류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우리가 관 같은 거 묻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출구. 네, 여기 보면 여기다가 이제 관을 이렇게 묻어요. 네.
안을 묻으면 이제 보통 여기에서도 이제 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성토사면이 계속 화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출부, 배수관의 유출부는 콘크리트수로나 찰싹기, 돌수로, 낙차공 등의 보호 공작물이 견고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로 한다거나 돌로 찰싹기를 한다거나 낙차는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낙차를 줘가지고 물에 의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파손이 많이 되거든요. 임도 보시면 지금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임도 설치로 인해 나무 뿌리, 가지 등은 강우 시 유실되거나 경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과도한 산림 훼손 및 경관 유지를 위해 삼복 부위하로 통과하도록 임도 상부에 토속, 유목이 흘러내려와 배수구, 암것, 막힘이 있는 지역은 골마기, 소형 사방댐 등이 시국되도록 한다. 이제 임도 상부 같은 경우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뭐 가지나 유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막이나 소형 사방댐, 골막이는 뭐냐면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골이 이렇게 파이겠죠. 물이 계속 흐르니까 여기다가 돌로 조그맣게 막아주는 걸 골막이라고 합니다. 사방공학에서 아마 그림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수량 산출, 설계서 작성 방법, 설계 지침서, 설계서, 현장 조사, 설계사 품사업비, 예정 공정표, 공사 수량 넘어가시고.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